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중국이 054A형 범용 호위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054A형이 디젤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서 항모 전단하고 합동작전을 하기 힘들죠. 그런 여러 가지 보완점을 넣어서 새로운 054급 호위함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드디어 첫 배가 진수를 했고 지금 4척이 동시 건조되고 있고 또 수십 척이 건조될 거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북한의 무인기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아이언돔 대량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방산업체들은 로비에서 아이언돔 하지 말고 그런 거 아이언돔보다 몇 배로 비싼 한국의 해공미사일 바탕 그거 10여 년 후에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언돔을 미국이 대량 도입하기로 했고 현지 생산하기로 했고 그 아이언돔 미사일 탄 가격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CH-53K 킹스텔리언 이 헬기를 35대 도입한다 라고 한 소식에서부터 나이지리아가 중국의 VT4 전차를 구매를 했는데 이 추가 구매 대신에 T-90S 러시아제 전차를 제재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미 해병대가 200대를 도입하는 차세대 대형 기동 헬기 CH-53K 킹스텔리언을 미 해군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MH-53E 헬기를 대체하는 소해 임무와 특수전 임무, 네메시스 시스템의 해외 전개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무기 쇼핑 가운데 단일 무기로는 가장 비싼 무기인 에로헤드 140형 호위함 건조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만재 배수량 5,700톤급인 이 호위함은 한 척에 3억 6천만 달러, 약 4,770억 원인데요. 한국산 잠수함 구매 계약은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머지 사업들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해군의 최신형 공격 원잠인 슈프랑급 초도함인 슈프랑함이 전력화 이후 최초로 중동에 전개했다는 소식입니다. 특수전용 모듈을 장착하고 UAE의 아부다비에 입항했는데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잠수함 판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8대 규모로 추정되던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신형 전투기 공급 사업 규모가 정말 상상도 못할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최소 100대, 최대 200대의 라팔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며 성사될 경우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프랑스 매체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중국제 VT4 전차 30대를 구매해 주력 전차로 운용 중인 나이지리아가 중국산 전차에 상당히 불만이 큰 모양입니다. 나이지리아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T-90 전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최신형인 T-90M 대신 T-90S형 구매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 해병대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킹스텔리온 헬기죠. 지금 이제 슈퍼스텔리온 헬기를 쓰는데 그걸 더 강화시킨 킹스텔리온을 미 해병대는 200대를 도입하는데 여기에 미 해군도 우리도 35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 쓰냐? 소해작전 그리고 이런 네메시스. 그래서 뭐 네메시스 보면 한 20톤짜리도 슬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네메시스 발사 차량 바로 도서지역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도서지역에 딱 갖다 놓고 중국 그다음 나오면 타격하고 지대한 미사일 타격하고 다시 퇴출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용도로 쓴다라는 건데 이렇게 물량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2신속기동사단 여기에 들어가는 헬기로 뭐 이 킹스텔리온 또 치누크 뭐 이런 헬기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킹스텔리온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우리 한국군도 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말 최강의 수송 헬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에로 140 초도함 건조에 착수했는데요. 그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에로 140 잘생겼어요. 바로 이겁니다. 영국의 밥콕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설계를 해줬고 이 밥콕은 영국 최고의 설계 조선 회사죠.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설계를 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한국형 경항모라고 하면서 지난 정부 때 스키점프 대 방식의 항모 보여줬을 때 그거 밥콕이 기술 지원해줬다라는 설도 있었죠. 그 밥콕입니다. 밥콕이 설계해줬고, 그리고 건조는 우리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 그 DSM이 1400 잠수함 세척 사고, 세척 추가 구매하기로 계약해놓고 그냥 쌩까버린 바로 그 조선소에서 이거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에 비해서 가격은 싸요. 이제 인도네시아 인건비가 좀 싸니까. 그래서 4,770억 원. 정말 인도네시아가 무기 산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돈 많으면 해군력이 걱정되면 빨리 우리 잠수함 계약했던 거 계약 이행하고, 공군력이 걱정되면 빨리 우리 KFX 돈 더 맞아내놔라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프란급,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공격 원잠이죠. 바로 바라쿠다급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바라쿠다급의 초도함이 이렇게 UAE 아부다비에 입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뒤에 특수전용 모듈, 여기 이제 특수부대 태우고 적진에 잠입하는 바로 그 모듈 아닙니까? 5,000톤급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지금 UAE에 입항해서 중동 국가들에게 선을 보이는 거죠.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호주에 디젤형으로 해서 제안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특수전도 할 수 있고 덩치도 크고 하니까 아주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이 슈프란급의 디젤형 한번 사보는 게 어때? 라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UAE에 간 게 아닌가 라는 관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디젤인데도 5,000톤 넘는 거,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잠수함 사지 마시고, 혹시 잠수함 사고 싶은 중동 국가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급 또는 그 배치 3, 우리 장보고 3의 배치 3급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탄도미사일도 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와, 사우디가 독일에 완전히 보복 쇼핑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로파이터를 살게 하고 영국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독일이 잠깐 스톱. 야, 쟤들은 말이야, 빈살마니가 가스구지를 죽였잖아. 그래서 쟤들은 안 돼, 나쁘잖아. 나는 PC니까 정치적 올바름 구현해야 돼. 그래서 쟤들한테는 우리 지분이 있는 유로파이터는 못 팔아 라고 독일이 들고 나서가지고, 유로파이터 4개국 공동회사 아닙니까?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래서 독일의 반대로 유로파이터 못 팔았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중국의 J10 하려고 하다가, 야, 이거는 이거 하게 되면 그래도 완전히 서방 국가하고 진짜 결별 선언하는 건데, 또 최근에 중국 보니까 또 나라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망하는 배 뭐하러 또 옮겨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게, 어이 프랑스, 내가 라팔 사면 어때? 니들은 나에게 팔 거야? 가스구지 이야기 할 거야? 안 할 거야? 프랑스는 가스구지 나 모르는 사람이야.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유로파이터 살려고 했던 니들 땐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100에서 200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대라면 최대한 60조 원. 와, 이 정도 되면 유로파이터 4개국 공동체, 독일의 숄츠 총리 완전히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우리 회사가 60조 원의 피해를 입었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 자기 소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그리고 국가의 발전, 국민의 소득 증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슨 자기가 언제 가스구지 봤다고 기가 차는 거죠. 가스구지 죽인 건 잘못했어요. 그러나 가스구지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 때문에 이 국민의, 국가의 이익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이냐. 정치적 올바른, 그리고 올바른 정치인, 좋은 정치인, 어느 게 가치가 더 큰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자, 나이지리아가 중국의 VD4 전차 30대를 샀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걸 더 많이 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걸 스톱하고 러시아의 T-90S 전차, T-90S는 T-90M 아니죠. 그냥 T-70의 약간 발전형, 그 T-90S를 구매를 추진한다. 근데 지금 러시아제 무기 사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적인 제재를 받죠. 특히 서방 국가들의 제재, 나토의 제재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가
그럼 뭐 그렇다고 미국제 M1 전차, 또 한국제 뭐 흑표 전차,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살 수는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동안 써왔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제 T-90S를 구매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는 뭐냐? 중국제 VT4 얼마나 허접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냐라는 겁니다. 중국의 VT4가 파키스탄에 판매가 됐죠. 파키스탄 그걸 300대를 살려고 했다가 그걸 170여 대에서 스탑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하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T-84 오플로드 그걸 살려고 하던 차에 전쟁이 터졌죠. 그 정도로 완전히 친중 국가였던 이 파키스탄 전 정권인 임란 칸 정권 때도 그런 결정을 할 정도로 VT4가 형편없다.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도 중국의 JF-17 전투기 세대를 샀어요. 대당 6,800만 달러에. 세대 샀다가 당연히 전투기 세대만 사고 많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써보고 더 많이 샀겠죠. 그런데 써보고는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하고 이탈리아의 M346FA 공격기, 경공격기 그거 24대를 샀어요. 그때 중국제 수준이 나이지리아도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차도 도저히 못 써먹겠다 하고는 제재 받더라도 중국제는 못 써먹겠다 라는 나이지리아 정말 소신이 있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존 054A형 호위함을 2선급으로 밀어내고 중국 해군 원양 함대의 주력함이 될 054B형 호위함의 초도함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량 건조를 염두에 두고 건조되는데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054A형 호위함의 단점을 개선해 중국 해군 원양 함대의 새로운 주력함으로 운영될 054B 호위함 초도함이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8월 26일 진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오신트 소식통들은 8월 27일 장난 조선소에서 지난 주말 054B 초도함의 진수식이 거행되었다라며 이 호위함은 그간 인터넷에 나돌던 CG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등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호위함은 기존 76mm 함포 대신 훨씬 대형화된 100mm 신형 함포가 장착되었고 전방 수직 발사관 구역이 확장되어 기존 32셀의 발사기 대신 48셀의 수직 발사관이 탑재된 것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구형 382형 레이더는 05형 구축함에 탑재된 346B형 위상 배열 레이더의 소자수를 줄인 이면 회전식 위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되었고 통신용 안테나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후방 철골 구조 마스트는 연돌과 마스트가 통합된 일체형 마스트로 재설계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방 함교와 후방 마스트 사이에 대단히 넓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공간에는 YJ-12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경사형 발사기와 32셀 안팎의 수직 발사관이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054B는 기존 054A보다 길이는 14m, 폭은 2m 늘어나 052C형 구축함에 근접한 대형함으로 건조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 호위함의 만재 배수량은 6,000톤급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젤 엔진만 갖추고 있어 항모 전단 구성함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054A형 호위함 대신 054B 호위함을 대량 건조할 예정이고 2023년 8월 현재 동시 건조 중인 함정이 최소 4척 이상인 것으로 식별되고 있는데요. 폭주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보면서 우리 군은 느끼는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진수식 사진이에요. 야, 옆모습이 정말 미려하게 미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호위함을 지금 첫 번째 진수했고 이걸 4척 동시 건조하고 있고 지금 확정된 물량이 18척 건조한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형 호위함인 054A가 30척 건조됐죠. 그리고 이거 18척 하니까 총 48척의 5,000톤, 4,000톤에서 5,000톤의 호위함. 이게 이제 로우급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이건 기존의 054A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기존 054A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고, 054B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054A는 디젤 앤드 디젤이 아니고, 코다드가 아니고, 코도드예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바보 같은 그런 구성인데, 디젤로 가다가 급하다 이러면 이 디젤 끄고 오르니까 또 느니까
또 다른 대출력 디젤을 가동시켜서 빨리 가는데 디젤 엔진은 이 가속도나 뭐 이런 최고 출력 이런 것들이 한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고 속도 25노트를 못 넘는 거예요. 근데 항모 전단하고 같이 작전하려면 30노트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항모 전단하고 같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건 디젤, 평소에는 디젤 가지고 충전한 전기 추진을 가고, 그리고 급할 때는 가스터빈, 그리고 디젤 가스터빈 전기 다 같이 있는 통합 전기 추진이고, 그래서 전기로 추진하니까 대잠 작전에 효율적이고, 또 급할 때는 가스터빈으로 가니까 속도 빠르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길이를 14m 길게 만들어서 147m, 폭을 2m 넓게 만들어서 18m. 그래서 우리 충무공 이수지급보다 더 커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보기에도 뭐 통합 마스터 잘 생겼어요. 그래서 전방에서 보면 한 포를 76mm 한 포에서 100mm 한 포로 업건했는데, 이 100mm 한 포는 왜 업건했냐? 레이저 유도 포탄을 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알려져 있고, 전방 수직 발사관 48개, 그래서 120km 날아가는 함대공 미사일도 쏠 수 있고요. 위상 배열 레이더 055형 난창급에 들어가는 그 위상 배열 레이더의 소자수를 줄여서 여기다가 지금 얹었어요. 이면 회전식 위상 배열 레이더. 그리고 여기가 아주 넓어서 지금 뭐 사진에 공개는 안 됐는데 여기에도 수직 발사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이 뒤에 여기에 이제 초음속 대함미사일 8발 경사형으로 들어갑니다. 뒷면에서 보면 뒤에도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던 마스터 완전히 통합 다 했고, 여기에 중급한 램 22발짜리 한 통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멀티스태틱 소나 기능 뭐 이런 것들 다 예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잠 작전도 엄청나게 강력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걸 18척 확정. 그리고 저는 뭐 한 30척 이상 만들 거로 보는데, 이거 30척 이상 만들기 전에 중국 나라 경제 망하면 더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고, 이런 식으로 폭증하는 해군력을 바로 우리 옆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해군은 이렇게 정체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본 국방 예산 2배로 올리죠. 중국 이렇게 폭주하죠. 우리도 쓸데없는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잼버리 하면서 해외여행 하느라고 돈 다 떼먹고 하는 이런 예산 다 없애서 우리 군사력 양성해야 된다. 10만 양병설이 아니라 지금 진짜 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 시스템의 미국 현지 생산을 추진해온 미국이 미 해병대의 중거리 방공 전력으로 11개 포대 물량의 아이언돔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아이언돔 가격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방사포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 해병대가 중거리 방공 전력 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언돔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며 11개 포대 물량을 구매해 배치할 것이라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현지 시각 8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스라엘의 라파엘, 미국 레이시온 등 아이언돔 제작사들과 함께 미 해병대용 아이언돔을 일명 스카이 헌터로 명명하고 대량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도입 물량은 11개 포대 규모입니다. 각 포대는 사격 통제소 1대, 발사 차량 4대로 구성되는데요. 아이언돔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ELM-2084A4 레이더 대신 노스롭 그루만이 개발한 다목적 레이더인 AN-TPS-80 레이더가 사격 통제 레이더의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미 해병대는 사격 통제소 11대, 일명 MRIC, M리그로 명명된 20연장 발사대 장착 트레일러 44대, 타미르 미사일 1840발을 구매할 계획인데요. 전체 계약 가격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미사일 구매 가격만 2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요격 미사일 한 발에 10만 8천 달러, 한화 1억 4,300만 원이라는 의미인데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도입될 가능성도 첨처지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의 아이언돔 대량 도입으로 시스템 전체 가격과 요격탄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전망인데요. 2030년대 중반에 요격탄 가격만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인 LAMD를 들여올 생각 말고 동맹국의 대량 도입 시점에 공동구매, 현지 생산 등 대안을 모색하는 용단을 내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언돔을 드디어 미 해병대가
현지 라이센스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건데 탄을 1840발을 도입하는데 이 탄 한 발 가격이 10만 8천 달러. 지금 뭐 환율 많이 올라서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그거 한 발 가격보다 싸요. 엄청나죠. 이게 70km나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 그리고 다양한 숫자의 대구경 조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KT즘, 북한판 X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서 우리를 핵 공격한다고 저렇게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공군이 활주로 지켜야 된다. 활주로가 무너지면 우리는 진다. 해서 아이언돔 긴급 구매 사업을 하려고 했고 정부에서도 오케이 했는데 방산업체들이 잠깐 우리가 만들어준다니까요. 10여 년 후에 라고 해서 스탑됐죠. 미국은 이 아이언돔 발사 차량 이거 이제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야전 방공 시스템을 아이언돔과 함께 같이 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급합니까? 우리가 급합니까? 미 해병대가 급합니까? 우리 한국 공군 활주로가 더 급합니까? 한국 공군 활주로 급하죠. 근데 방산업체들이 잠깐이라고 했을 때 뭐냐? 아이언돔은 우리 지형하고 안 맞다. 도대체 우리 지형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 동시 대응 능력이 약하다. 그럼 자기네들은 아이언돔보다 동시 대응 능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건가? 더 많이 만들어줄 건가? 웃기는 소리죠. 동시 대응 능력 보세요. 이렇게 그냥 마구마구 솟구쳐서 여객을 해내버렸습니다. 90여 발을 그냥 여객해버렸죠. 이게 이스라엘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방산업체들 뭐라고 했냐? 아니 해군 미사일 쏘는 거 요거 가지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거짓말했어요. LAMD 우리 만들어줄게라고 하면서 2030년대 중반이 되어서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 그게 그 이후에 될지 또 그때 만들면 그때부터 이제 뭐 운영 시험 평가 들어가서 전력화 되는데 2030년대 후반 되겠죠. 그리고 대량 양산에 들어가면 2040년 초반 되겠죠. 그때까지 북한이 김정은이가 살아 있을지 그리고 한 번도 우리에게 미사일 안 쏠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데 이거 해군 함대공 미사일 쏴놓고 우리 시험 발사 성공했으니까 금방이야 라고 하는데 언제 금방? 10여 년 후에 라고 하면서 이 해공 한 발이 얼마냐? 15억 원. 타미리 미사일 한 발이 얼마냐? 1억 4천만 원. 근데 이거 몇 킬로미터 날아가냐? 20km. 타미리 미사일 70km. 웃기는 거죠. 그러면서 야 근데 비싸잖아. 아이언돔 미사일이 훨씬 싸잖아. 이거 우리 절반 이하로 낮춰줄 수 있어. 15억짜리 절반 이하로 낮추면 얼마입니까?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이죠. 와 정말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죠. 저도 제 돈 아까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왜 LIG 넥스원에 돈을 제가 갖다 바쳐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 안보 10여 년이나 불안에 떨면서 그거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에 돈 벌어주고 싶으면 여기 미 해병대가 지금 아이언돔 라팔사하고 지금 하는 이 딜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도 생산할게. 우리는 LIG 넥스원 생산할게. 우리도 미 해병대 11개 우리는 더 많이 살 수 있어. 왜? 공기지가 더 많으니까. 우리는 20개 포대 살 거야. 왜? 서울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20개 포대, 30개 포대 우리 당장 사야 돼. 그러니까 우리 LIG 넥스원에서 만들고 그 대신 우리는 더 싸게 해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못합니까? 그리고 LIG 넥스원에서 기술 이전 받아서 생산하면서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아이언돔 2, K 아이언돔 2030년대 후반에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해군 같은 이런 비싼 미사일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게 올바른 예산 배분 방식 아닙니까? 방산업체를 배불려주고 방산업체에 취업해 있는 선배와의 커넥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뜨려져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